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성공예감 예스아이캔 김용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예스아이캔의 애교 만점 MC 전혜원입니다. 자, 못하시는 저기 혜원 씨 아직 결혼은 안 했어도 네. 가끔 장 보러 다니긴 하죠? 그럼요, 가죠. 그리고 제가 성공예감 예스아이캔이 애교 만점 MC가 되면서 요즘 전통시장을 더 자주 찾고 있거든요. 저희 집 앞에 전통시장. 아, 네, 그래요? 좀 대견하죠. 잘했어요. 역시 성공예감 예스아이캔 MC다운데요. 네. 제가 이제 물어본 이유가요. 네. 사실은 우리 오랫동안 장을 본 분들은 딱딱 물건 고르는 기준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럼요, 혜원 있죠. 씨는 혹시 어떤 기준일까 싶어서 말이죠. 저는요, 네. 이제 갈수록 몸을 생각해서 친환경, 유기농 이런 제품에 좀 손이 가더라고요. 역시 혜원 씨도 마찬가지군요. 네. 지금의 어떤 친환경 바람이 말이죠. 이 먹거리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에서는요. 이 또 다른 친환경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강종원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 소장님은 혹시 친환경 제품 사용하는 게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어떤 거요? 지금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지고 네네. 주방 세제, 예. 그다음에 이제 비누 같은 경우는 꼭 친환경 제품을 써요. 그걸 직접 챙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설거지 상당히 많이 자주 하시는 하신다네요. 거예요? 또 제가 전담입니다. 동병상련입니다. 멋지십니다. 자, 친환경 네. 바람이 진짜 음식을 넘어서 세제까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영역이 점점 넓혀지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업종일지 함께 보시죠. 과학 문명이 낳은 대표적인 공해병, 바로 아토피. 어린 5명 중 1명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토피 환자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정부에서는 작년 3월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즉, 친환경으로 막아보자는 얘기. 그야말로 친환경이 화두입니다. 네. 여기 친환경 가구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친환경 가구 공방이 있다. 통원목을 자르고 붙이는 작업부터 색을 입히는 작업까지 꼼꼼하게 정성을 더한다는 이곳. 나무를 만지는 섬세한 손길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자. 자, 가구에도 화학 도료가 사용되다 보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죠. 경기도 안양의 한 조용한 골목. 바로 이곳에 친환경 가구를 만드는 부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친환경 가구를 만드시는 대표님 맞으신가요? 여기 친환경 가구 만들고 왔고요. 대표님은 안에 계시거든요. 잠시만요. 사장님.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신가요? 예, 제가 여기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공방을 운영한 지 올해 7년째인 모광식 대표와 아내 김은자 씨. 야, 이것도 부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게 곳곳을 빼곡하게 채운 가구와 소품들. 친환경 가구 공방은 어떤 곳인가요? 회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가구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만들기도 그다음에 하시고요. 제가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해드리기도 하는 그런 친환경 공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식탁, 그릇장, 침대 등 큰 가구부터 작은 소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 많은 가구를 사장님께서 직접 다 만드시는 건가요? 저희가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해서 만들고 있어요. 와이프가 디자인을 하고 있고 제가 거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분들도 분업이 잘 돼 있네요. 되게 말해요. 100% 친환경으로 승부한다. 이곳의 성공 비결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친환경이다. 질이 좋은 유럽산 목재를 고르는 일부터 나무를 잘라 재료를 만들고 가구에 못이 필요한 아니네요? 철제 하나를 고르는 나무 일까지 못을 나무 못이네요. 대표님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다고. 대표님 지금 뭘 만들고 계셨어요? 지금 테이블에 들어갈 상판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일반 중국에서 이미 붙여서 나온 나무가 아니라 저희 공방에서 직접 가공을 다 해서 튼튼하게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구의 70%만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져도 친환경 가구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이곳은 당당하게 100%로 승부한다. 비결 두 번째,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만든다. 이곳의 성공 비결 두 번째는 바로 손님의 구미에 맞게 손님이 주문하는 대로 가구를 만들어 드린다는 것. 정말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어 주시나요?
네,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하거나 아니면 코너에 뭔가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나무로 된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고객분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충분히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힘을 합쳐 일을 시작하는 부부. 내 아이의 가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정교하고도 꼼꼼하게 작업을 한다고.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시간도 걸릴 것 같은데? 대표님, 보통 주문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단 이런 원목으로 만드는 주문 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잡으셔야 되고요. 너무 급하게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고객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히 주시고 주문 제작을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렇죠. 또 오래 사용하셔야 되니까요. 완성된 제품을 꼼꼼하게 포장하여 배송할 준비를 하는 모강식 대표. 정성 들여 만든 제품이니만큼 자식을 타지로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마저 느껴진다고.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주문하신 가구가 완성이 돼서 그거를 직접 배송을 해드리려고 가고 있어요. 아, 직접 배송도 하시는 거예요? 예. 완성된 직접 가구 가시는군요. 손님 앞으로 출발! 주문자와의 바쁘시겠어요? 1대1로 하는 작업이니만큼 기억에 남는 손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고객분들이 이사를 가기 전에 주문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생활 가구가 들어가면 일단은 그렇게 생활을 잘 하시다가 다른 집으로 또 이사를 가시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침대가 옛날에 한번 침대가 주문이 들어왔었는데 그분 전에 집에서 맞춰서 맞춤으로 다 제작을 했는데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셨을 때 사이즈가 달라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작아져야지 많이 맞아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다 가져오셔서 사이즈를 가로 세로를 다 줄여서 다시 납품에 가서 쓰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아, 리폼도 진짜 해주시는 좋네요. 거네요. 네. 공방을 찾은 한 회원과 상담 중인 김은자 씨. 현재 온라인 카페의 누적 회원 수만 해도 2,000명이 넘는다. 와, 대형 카페인데요. 딸과의 예쁜 추억을 위해 소품을 만들고자 공방을 찾았다는 회원분. 설명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 전혀 어렵지는 않다고. 와서 직접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요즘은 현대 생활하면서 너무 갑갑한데 이렇게 찌들어 살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나무 냄새 맡고 그러면은 이 나무 향기라는 게 사람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큰 숲에는 못 가지만 만들면서도 나무 향기를 맡으니까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푸근해지는 느낌이 있죠. 네. 직접 만든 책꽂이에 취향대로 색을 골라 정성껏 페인트칠을 하는 모녀. 작품 개봉 박두영. 아, 저것도 친환경 도료겠네요, 그럼. 한쪽에선 또 다른 작업을 시작하는 모강식 대표. 1mm라도 틀릴까 섬세한 모습. 묵묵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일하는 모 대표를 응원해본다. 저희 계획은 뭐 크게 다른 건 없고요. 네. 저희 고객께서 제가 만들어 드리는 그 가구를 100년 이상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 오래 쓰실 수 있고 그렇게 손길이 닿으면 닿을수록 더 기품이 더해지는 그런 가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나무와 손님을 대하는 모강식 대표 내외. 이곳의 성공 비결은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손님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쉰다는 쉴 휴. 이름처럼 사람에게 쉼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발길로 넘쳐나는 이곳이 되길 기대해본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쪽으로 이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온라인 홍보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뭐 되게 보면은 그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대행을 해주는 기관은 많은데 그런 데는 뭐 이렇게 솔직히 신뢰는 별로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려 해도 이렇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구에까지 이제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네. 아, 나무 냄새 잘 맡았습니다. 편안해집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 참 궁금해 하십니다. 역시 브랜드 네. 가구가 아니다 보니까요. 그렇죠. 홍보가 무엇보다 관건입니다. 네. 그런데 홍보 대행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좀 안전한 방법 물어보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표님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네. 뭐 지역 사이트나 아니면 뭐 검색 사이트 등에 이렇게 올려놓은 걸 많이 확인해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소상공인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뭔가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네. 항상 검색 사이트에 등록을 할 때 회사 상호만 등록을 하세요. 아, 공방의 이름. 예, 예를 들어서요. 공방의 이름을. 예. 자, 그럼 그 공방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일반 고객들이 검색해서 찾아서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아, 거예요. 노출이 되질 않겠네요. 그렇죠. 검색 내용에. 그러다 보니까 공방의 이름 가지고는
누가 알겠냐 이거죠. 아, 검색 키워드를 잘 그렇죠. 알겠네요. 예, 검색 어떤 키워드 걸 자체를 지금 추가하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역 광고나 여러 군데다가 네. 많이 매칭을 시켰는데 키워드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키워드를 구성을 할 때는 공방의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그 앞에 꼭 문구를 적어 주셔야 돼요. 어떤 문구 친환경 가구 공방 네. 뭐 이런 식으로 친환경. 해서 뭐 수제 가구 공방 꼭 가구 공방 앞에 이름을 적어 주셔야지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에도 아 내가 가구 공방이라는 걸 쳐보니까 이러이러한 업체가 나오는구나. 여기서 또 컨텐츠를 이제 찾아서 이제 매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대부분 소장인 분들이 꼭 자기 상호만을 등록하시지 그 외를 안 한다는 부분. 그거 하나만 해도 점차적으로 검색수가 늘어나고 고객들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온라인 광고 자체는 내가 발품을 얼만큼 팔고 얼만큼 진행을 하느냐예요. 그 다음에 효과 자체는 단기적으로 뭐 빨리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약간 여유를 두고서 네. 하나하나씩 단계를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카페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네. 지금 회원만 2,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커뮤니티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네, 지금 뭐 궁금하네요. DIY 열풍 불고하면서 뭐 자기만의 뭔가 또 새로운 제품, 독창적인 제품을 만들고자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공방 대표님께서도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계시는데 그럼 회원 간의 이제 교류도 좀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고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방 자체를 네. 고객들한테 임대 형태로 잠깐 빌려주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배웠는데 어디 가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네. 그런 임대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이제 임대를 받아서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원들을 통해서 공동 구매를 하는 거예요. 목재를. 그러면은 가격 부분도 네. 다운이 되니까 그만큼의 또 효율적인 이윤을 또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뭐 공방에서 이제 모녀가 찾아와서 네, 이제 직접 책꽂이 만드는 만들어 것도 보고. 좋았는데 뭐 가족들이 함께 와서 저렇게 공방을 찾아서 만든다라는 것도 참 기분 좋은 그렇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 혹시 네. 좀 다양한 공구들이 있다 보니까 네. 위험하지는 않을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뭐 망치나 톱이나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이하고 아빠가 어떤 필요한 가구를 같이 설계를 하고 또 아빠가 가구를 제작할 때에는 어떤 조립 형태, 예. 블럭 형태의 조립 형태를 만들어서 아이는 목공풀을 이용해서 아빠가 만든 가구를 이렇게 풀칠을 해가면서 만든다 그러면은 함께 좀 약간 투박하지만은 본인의 정성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또 소중한 가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교육도 되고 추억도 만들 수 맞아요. 있고 그렇죠. 또 아이들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또 공간이라든가 이런 처리를 좀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안전만 지켜주면 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구 공방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그죠? 이 네. 단순히 친환경만 또 내세워서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구라는 네. 자체는 기존에는 수납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보관하거나 쌓아놓는 거나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 해외나 이쪽에 나가보면은 실질적으로 수납형이 공간이 아니라 이제 인테리어의 소품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가구 자체도 단순히 수납형으로만 가서는 안 되고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내 집안에서 어떤 장식 형태로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또 발전도 필요한 거고 교육도 네.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디자인이나 트렌드를 계속 확인해서 나에 맞게 또 우리 이제 정서에 맞게 계속 변화를 갖고 가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네, 예. 친환경의 디자인적인 부분도 더해져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럼 친환경 가구 공방을 운영할 때 성공 포인트가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성공 포인트를 네. 세 가지를 잡아봤는데요. 네. 자, 디자인을 훔쳐라.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라. 그 다음에 광고를 카피하라. 자, 훔쳐라, 공유하라, 카피하라. 세 가지 이제 짚어주셨는데, 네. 그 속뜻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좀 너무 강렬하죠. 네. 그러면 디자인을 훔쳐라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무엇을 훔쳐라 그러게 그런 말이에요. 뜻은 아니고요. 예. 자, 서적이나 어떤 박람회, 가구 박람회 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을 학습하라는 겁니다. 아.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 가지지 말고 예. 새로운 디자인을 보고서 나에게 맞게 변화하고 새로운 창출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작권 문제도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감각을 훔치라. 그런 그렇죠. 말씀이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네. 정보를 공유하라.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부분을 네.
사람들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가구를 쓰면서 어떤 부분이 좋다는 걸 계속 홍보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차분히 알려다가다 보면은 네. 이용자들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니까 가구 공방도 그만큼 네. 수익이 들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광고 카피하라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광고 카피하라. 이거는 홍보를 하실 때 기억에 남는 광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어떤 기억에 남는 광고들을 나에게 맞게 카피를 해서 도용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아주 쉬운 홍보 작업이 됩니다. 예. 새로운 광고 문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로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뭐 간단한 예로 들면은 뭐 나는 가구다. 아하.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 자체에도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 예. 그런 부분 하나가 홍보가 될 수 예. 있다는 거죠. 패러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구 하나도 이제 친환경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아직 결혼 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친환경 가구로 혼수를 해봐야 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특히 뭐 아토피로 좀 고생하고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라면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 가구 외에도 친환경 제품들이 좀 많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상권 분석 우리 동네 오늘은요, 이 서울 시내 대학가 한 곳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학가요? 네. 말만 들어도 상큼하고 풋풋한 네. 느낌인데요. 오늘 상권분석 우리 동네 함께해 주실 안주영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해 떠 있는 동안에는 초여름이라는 것을 물씬 느낄 정도로 더운데요. 옷차림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7시, 8시쯤 네. 돼서 해가 질 무렵에 또 선선한 바람과 함께 산책하기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두 분의 선택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집 앞에 이제 공원 가거든요. 사실 이게 딸 막 뛰어노는 거 보면은 더위를 사실 살짝 잊을 수가 있어요. 아이 아빠 마음. 저도 뭐 집 근처 이제 동네 한 바퀴 한다든지 아니면 한강 또 있잖아요. 네. 많이 가는데 날이 더워지면 여기 한강변 돗자리 깔고 계신 분들 더 많아지시겠죠? 네, 그렇겠죠. 또 여의도 한강도 좋지만요. 저는 청계천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이 청계천도 빼놓을 수 없는 산책지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이 성북천이 가까이에 있는 곳 한성대 앞 상권입니다. 한성대 앞이요. 네. 예. 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성대학교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을 끼고 있는데요. 한성대 앞 상권은 인근 대학로 상권과 성신여대 상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만 해도 동소문로를 기준으로 삼성교 방면과 성북동 방면의 상권이 분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도남동 쪽에 한신, 한진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면서 지하철역과 연계됐고 통합적인 상권의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한성대 입구역은 한성대라는 대학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학가 상권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이 대학가 상권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주택가 상권의 특징이 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보통 대부분 대학교 네. 이름이 붙는 상권은 대학가 특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데 네. 이것은 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예전부터 주택가가 많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삼성교 쪽에 주택가가 많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대학로라는 상권이 또 근처에 있잖아요. 가깝죠. 이쪽으로 좀 빠지는 인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쇼핑이라던가 놀거리 문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려는 소비층들은 대학로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성대 앞 상권보다는 놀거리 자체가 많이 발달해 있고 또 젊은 층 눈높이에 맞는 업종들도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뭐 대학의 그 학생들을 좀 적지 않은 수가 있을 테니까 공강 시간에 짬짬이 네. 또 수업 끝나고 모여서 가는 음식점들이 그래도 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한성대 앞 외식 업종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한성대 바로 앞에는 값이 저렴한 분식집들이 주 업종인데요.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PC방이나 미용실, 당구장 등이 있고요. 성북천이로는 삼성교 쪽에는 치킨집, 주점, 고깃집이 대부분입니다. 이 한성대에서 한성대 입구역 쪽으로 내려올수록 학생들보다는 거주민들을 위한 외식 업종이 발달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북천과 대로변 사이의 골목에는 순댓국집이나 곱창집들도 자리 잡고 있고요. 또 골목골목마다 자취생들이나 거주민들을 위한
배달 전문점들도 발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자주 가는 거, 네. 주민들이 자주 가는 거, 외식업종에도 좀 종류가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있다는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상권이 네. 한성대학교부터 한성대 입구역까지 이렇게 따라가면서 발달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상권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네. 약간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지도 준비했습니다. 지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네, 한성대학교는 지도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한성대 입구역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차례로 A, B, C, D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A 지역이 한성대의 앞상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식집이나 소규모 음식점들이 있는 곳이고요. B 지역은 치킨집이나 피자집들이 발달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C 지역은 성북천을 끼고 있는 지역인데 이곳은 고깃골목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깃집들이 쭉 늘어서 있는 지역으로 학생들도 많이 찾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로변 상권인데요. 이곳은 프랜차이즈 카페들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패스트푸드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좀 이해는 빠르겠는데 네. 이 작으면서도 이렇게 벌써 4가지 구역으로 나눠서 각자의 특징들이 또 있네요. 네. 지금 뭐 크게 발달한 상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구석구석 이것저것 다양한 업종들이 일단 맞아요. 들어가 있다. 이런 굉장히 생각은 업종이 듭니다. 많아요. 네, 오밀조밀하게 정말 많은 업종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 상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또 교통 조건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이 지하철뿐만 아니라 종로, 신촌, 강남 등 서울 중심 지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많은데요.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한 대로변도 넓지만 메인 도로 상권 자체는 짧습니다. 이 지하철역 유동인구도 시간당 1,000명에 못 미치는데요. 해화동과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서울 성곽이 위치하고 있어서 상권의 연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단점 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듣고 보니까 이제 장단점도 이제 있는데요. 네. 뭐 화려한 상권이 좀 아니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좀 활기가 있는 상권 네, 같습니다. 오밀조밀 알찬 상권인 것 같아요. 좀 앞으로 상권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요. 뭐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네, 이미 이런저런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권이 더 기대가 됩니다. 먼저 2009년 성북구 아라리 디자인 서울거리가 조성됐는데요. 아라리 디자인 서울거리요. 이름 네. 예쁘네요. 네, 동서문 사거리에서 한성대 입구역까지 총 700m 구간의 거리를 말합니다. 바로 아름답다는 뜻의 아라리를 사용해서 디자인 간판과 함께 성북천 복원, 멋스러운 조명 시설들을 갖춘 거리가 탄생했는데요. 최근에는 성북천 분수마루가 확장 공사를 마쳤고 옆에는 유명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서면서 상권의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 해화동부터 시작된 미아 지역의 발전이 수유, 쌍문, 방학동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성대 입구 상권이 그 출발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작지만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성대 상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크고 좋은 꿈을 꾸기 때문에 준비 운동과 심호흡이 필요하다. 오호. 네, 이 한성대 앞 상권도 하루빨리 크고 멋진 상권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네, 한성대학 상권 지금 네. 알아보니까 아주 네. 오밀조밀 귀엽다는 생각이 좀 먼저 드는데요. 더 큰 꿈을 위해서 심호흡을 하고 있는 한성대학 상권에 대해서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안지원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확실히 좀 얘기는 듣다 보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상권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좀 전망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예. 해화동 쪽에 마로니에 공원이나 대학가 상권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해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점차 미아 성북 쪽으로 발전을 하면서 문화의 거리, 어떻게 보면 만남의 공간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전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아라리. 아라리. 급전을 쓰듯이 예. 점차 만남의 공간으로 확산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예. 상권 자체도 이제는 기존에 단순하게 뭐 분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점차 문화의 공간, 문화의 거리 자체로 갈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문화를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이곳에서 이제 사업하고 계시는 외식 업종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가족 단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학생층들은 지금 대학로 상권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예.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일단 만남, 문화의 거리라는 부분을 기준을 하고 네. 그다음에 가족 단위의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외식 문화가 발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또 뭐 분식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어떤 뭐 샤브 형태나 이런 쪽으로 가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권 분석 우리 동네까지 강정원 소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작지만서도요, 최근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권입니다. 한성대 상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환경을 지킨다는 것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겠죠. 네, 자, 오늘 2부에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입니다. 소상공인 주치의에서 저혈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시간이 또 마련되어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네. 대해서 완벽하게 해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공예감 예사이켄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